네, 안녕하세요. 미투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미투원이 오늘 다시 한번 7,000원을 찍었다가 좀 조정을 또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박스에 갇혀가지고 움직임을 좀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얘네들이 박스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 박스권 하단까지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갈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거 박스권 하단까지 가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은 여기를 또 뚫고 내려갈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거 상승을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 조정을 받는다면 또 어디까지 좀 내려갈 수 있을지, 그런 거는 오늘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볼 거냐, 차트상의 움직임 살펴볼 거고, 자, 얘네들 움직임을 좀 가져갔던 얘네들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죠. 자, 외인인지 아니면은 기관인지 아니면 뭐 개인인지 이런 걸 한번 두루두루 살펴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트원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완전히 끝난 거냐, 아니면은 아직 끝나지 않았느냐부터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거 아직 시작도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시작도 못했는데 이미 상승을 좀 많이 했다. 그 다음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 조정세가 좀 길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이거 결국 상승세는 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조정 받으면은 두세 달 정도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우리 이 시간을 들여가지고 좀 더 높은 금액에 팔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좀 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이제 형국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 얘네들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4,500원, 박스권 하단 부분인 이 4,500원 구간은 계속해서 한번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곳에서 이제 이 상승을 이끌어냈던 주체들이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버텨줬던 거기 때문에 여기 다시 조정을 받더라도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돈이 다시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우리 또 추가적인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게 뭐냐, 이 상승을 좀 이끌어냈던 이 주체들의 움직임이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이런 구간에서 돈을 이제 집어넣으면서 버텨줬던 움직임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 여기서 또다시 버텨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때 버텨줬던 애들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주체들이 누군지 살펴보면은, 자, 이제 외인 쪽에서 굉장히 많은 움직임, 그리고 기관에서도 많은 움직임 보여줬다. 이때 빠져나가는 그림이 그려졌지만 다시 한번 지금 돈이 들어와주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때 이 버텨줬을 때는 어떤 움직임이었냐? 이때는 외인들이 받아줬던 움직임, 그리고 이제 받아주다가 기관이 합류하니까 상승을 나와줬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기관과 외인의 움직임을 둘 다 한번 두루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정을 받을 때부터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느냐? 자, 보면은 신한이 받아주는 움직임 나타났었고, UBS증권 보이고 있고, 한국투자는 매도 쪽으로 더 많은 물량 나타났다고 보이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2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이긴 하지만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나갔는지를 또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한 같은 경우에 어떠냐? 이때 눌림이 나타났을 때 얘네들이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교보는 이제 상승을 좀 시킬 때 얘네들이 주도적으로 상승을 좀 이끌어놨다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자, 메리츠에서도 이 조정을 받을 때 다시 한번 받아주는 움직임이 보여줬다는 거죠. 얘네들이 교보, 그리고 신한, 미래, 메리츠 얘네들이 이런 조정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받아주면서 박스 깨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렇게 박스권에 왔을 때 이 네 군데의 증권사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붙어주면서 버텨주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투자증권은 어떠냐? 자, 한국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할 때 같이 들어왔다가 수익 보고 나간 움직임 있는데 다시 한번 또 들어와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좀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NH 같은 경우에는 이때 들어왔다. 그러면 이때 들어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평단이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시 올려놓으니까 빠져나갔다. 바로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죠.
약간의 개인들이 NH를 좀 많이 사용했다는 걸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선 살펴봤을 때 우리는 결국 교보랑 미래에셋, 그리고 신한투자, 메리츠, 얘네들의 움직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 우리는 이제 매도를 할 때는, 자, 교보, 신한, 미래에셋, 메리츠, 얘네들이 빠져나갈 때 같이 좀 매도하는 움직임 보여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특히나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타났을 때, 이런 신호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는지를 확인하고 그때 같이 매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파란색 신호가 그럼 뭐냐? 이 단기적인 고점을 만들었을 때 나타나는 신호다. 이런 곳에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고 신호만 나타난다라면은 살짝 조정 나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지만, 이 수급이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같이 나타난다라면은 바로 좀 조정이 굉장히 깊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한번 살짝 매도했다가 다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구간에서 다시 매수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줘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났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호는 뭐냐? 이 노란색 신호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냈을 때 나타나는 신호인데, 여기에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잡고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신호가 이제 여기서 나타났다가 여기 나타났다밖에 없다 보니까 좀 더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이제 미투원에 관련해서 목표가까지도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곳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딱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유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해내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죠. 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지만, 타점을 한호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 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시면은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놔가지고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자, 위에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여기서는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지표를 어떤 설정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을 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다시 미투원 이야기 해보자면은 우리는 이제 다시 목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지만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끝나고 상승이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왜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했죠? 아직 스테이블 코인 시작도 안 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은 더 상승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목표로 잡고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월봉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자, 이미 앞전에 만들어진 저항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항대들을 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런 저항대들에서 이제 한번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좀 끌고 나가야 된다. 지금 있는 구간이 이제 6,250원 구간, 이 구간인데, 자, 9,000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만하다. 왜? 이미 앞전에 8,000원 찍고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다 보니까 여기 있던 물량을 소화시키면 9,000원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고, 이때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거래대금이 굉장히 적었었는데 그걸 뛰어넘는 거래대금들이 이미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그 위에 구간은 어디냐? 이 12,000원 구간이 보이고 있고, 자, 14,000원 구간 보이고 있다.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자, 100% 정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12,0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한번 트라이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를 우리 1차적인 목표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1차 목표가가 이제 12,000원 구간, 이 구간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주가라는 게 뭐 일직선으로 쭉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가다가도 걸릴 수 있고, 가다가 걸릴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 12,000원을 목표가로 생각을 해보지만, 자, 신호가 나타나고 얘네들 수급이 다 빠져나갈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굉장히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런 구간에서 매도해야 되고, 근데 변수가 나타날 때도 불구하고, 이거는 굉장히 오히려 좋은 변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타난다. 이런 경우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변수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변수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다 나눠드리도록 할 테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관심 종목 중에서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뭐라 그랬죠? 자, 매수 타이밍이라 그랬죠. 이런 매수 타이밍이 나타나는 종목들 같이 매수하자고도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제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다 보니까 편안하게 다 받아가시면 되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라면은 제 밑에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이런 대응 방법, 매수 타이밍, 그리고 반대로 매도 타이밍 이런 걸 다 나눠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냥 드리는 혜택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